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BF 인증을 받은 시설들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장애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도록 창고로 쓰고 있거나 출입문에 단차를 설치해 이동이 불편해지는 등 시설물을 변경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BF 인증기관에서 해마다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어도 인력에 한계가 있어 모든 시설에 대해 사후관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BF 인증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경우 20명이 채 되지 않는 인력이 2021년에 540건의 인증심사와 537건의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업무 부담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BF 인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BF 인증을 받은 시설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하는 게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든 시설에 대해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인증기관의 인력 확충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양형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20년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받은 1,276명은 평균 징역 38.8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 중 42%가 형집행을 유예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받은 1,967명의 평균 형량은 44.67개월, 이 중 집행유예자는 50.3%로 유죄 피고인 절반가량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셈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한국의 성범죄 법정형이 국제 기준과 비교해 가벼운 편은 아니지만 법원이 가해자를 선처하는 일이 많아 실형 비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올해 성범죄 양형 기준을 의결하면서 집행유예 영역을 한층 까다롭게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주거침입이 동반된 강제추행은 원칙적으로 실형만 선고한다거나 피고인의 나이가 많은 경우를 집행유예 고려 사유에서 빼기로 한 것 등이 대표적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활동 지원 시간이 최대 56시간이 차감돼 최하 구간 발달장애인의 경우 하루 1시간의 활동 지원도 못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간활동 서비스와 활동 지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는 장애인은 평균 35시간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차감당해 지원 시간이 월 104.4시간에서 69.4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기본형과 확장형이 있는데 이들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활동 지원 서비스 기간이 각각 월 22시간, 56시간 차감됩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목적 내용 근거 법령이 다르고 발달 재활 서비스나 방광활동 서비스 등은 시간 차감이 없음에도 주간활동 서비스의 경우만 차감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부 보고서에도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 차감이 주간활동 서비스 진입을 꺼리게 되는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의 80%, 이용자의 73%가 두 서비스 분리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0월부터 연말까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월 지원 금액을 1만원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의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은 만 5에서 18세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만 19에서 64세 장애인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 금액은 월 85,000원에서 95,000원으로 인상되는 것입니다. 이번 조정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의 신규 수혜자는 늘어난 지원 금액을 연말까지 3개월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스포츠 강좌 이용권 수혜자 또한 10월부터 상향 지원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공단은 올해 1월부터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금액을 월 8만원에서 85,000원으로 최소 지원 기간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린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편집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